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218대 1을 기록했죠. 이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기록적인 경쟁률을 뚫고 분양권을 받게 된 당첨자들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됐다며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일부 당첨자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겠다며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불법 분양권 거래를 막기 위해 행정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이 법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떴다방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공개와 청약 신청을 할 때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사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을 제끼는 실제로 한 사람이 7,000원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고 현장을 잡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수하지 않는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굳이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또 연락 갑니다. 저 당첨자 명단이 이런 거 다 아니까. 제주도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안에 파는 건 불법이라며 홍보물을 나눠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와 SNS에도 분양권을 구한다는 글이 잇따라 현장 단속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불법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카지노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돈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도 갖춰 매출액 누락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도내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들이 챙긴 수수료는 2,400억 원. 카지노 업자와 결탁한 600억 원대 환치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각종 불법에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출액 누락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21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후에 입력하던 매출액을 실시간 입력으로 바꾸고 자료 수정이나 삭제를 막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어떻게 즉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다 정리가 끝나야 그다음에 집계된 표를 보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입력하게 되면 바로 갔을 때 한두 시간 전까지는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칩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실시간으로 입력을 해서 그 내용을 체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효율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돈의 흐름이라든가 매출액에 대한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의 투명성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제주도는 카지노 CCTV와 전산 기록을 대조해 돈의 흐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출액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결혼식 필요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사람이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식당에서 결혼 필요한 음식을 먹은 하객 가운데 10명이 추가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결혼식 피로연 영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고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수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유통이 금지된 소 부산물을 판매한 식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80대 노인이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소의 태아로 만든 속칭 새끼회를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사람이 감염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 브루셀라병 청정 지역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을 비롯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환경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연유산 보존을 위해 입장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관람객은 125만 명으로 4년 만에 15% 늘면서 주차난은 물론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이거나 최고 3,000원인 자연유산 지역들의 입장료를 현실화해 입장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세계자연유산들의 경우 입장료를 5,000원에서 6만 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교육하고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 입장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입장료가 낮다 보니 저가 관광 상품이 속출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대책 없이 이 관광객들을 받다 보니까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전체적인 제주 관광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데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관광객 부담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도내 모 중학교에 아들을 보냈던 학부모가 교육청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 출신인 아들을 국제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도내 학교에 입학시키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이가 입학하기 전인 지난 1월. 운동부 활동을 알아보던 중 감독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개인적으로 빌려달라였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운동부 감독은 당시 개인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했지만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학교 측은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감독이 그분한테 돈을 꺼달라 그랬다고 그러면 돈을 꺼냐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자기가 도의적으로 아닌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안고기로 했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보다 많은 반성문을 쓰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뒤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보냈지만 학교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해 쌀 재고량이 많아 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 논을 메밀이나 인삼밭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전영재 기자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쌀 생산 목표는 15만 5천 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 17만 3천 톤보다 18,000톤이나 적게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벼를 심지 않는 도내 노는 농지 전용 등 자연감섭은 340헥타르를 포함해 1,3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여 쌀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올해 1,374헥타르를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까지 3,600헥타르를 감축해서 도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심지 않는 논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른 작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우 사육 농가가 늘면서 조사료 재배가 109헥타르로 가장 많고 인삼과 감자, 채소 화훼류 순이었습니다. 춘천은 메밀을 재배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경관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논이 메밀밭으로 변하며 농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논의 지역별로 다른 작물이 재배되면서 타작물의 생산 수급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산간 지역으로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적지 않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의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돌풍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까지 크게 올라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22도 안팎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오늘 아침 남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 모습이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0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산간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짙은 안개가 머물면서 장거리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척도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 제주 지방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월과 8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월에는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6월과 7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지만 8월에는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개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귀포 시내 한 오피스텔 관리를 놓고 입주민과 관리업체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전기와 수도가 차단되는 등 주민 수십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는 A업체는 어제 오후 6시쯤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세대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주민 30여 명이 4시간 넘게 항의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A업체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관리 해지를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A업체는 입주민 관리단이 자격 없이 관리를 맡으려 한다며 맞고발한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제주시 고산 서북서쪽 66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6차례로 이 가운데 5번이 고산 해역이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북쪽 20m 앞바다에서 한림 선적 10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암초에 걸려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122 구조대를 사고 현장으로 보내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4.3 유적지 관리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4.3 유족회 전 회장과 전 사무처장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도가 낙선동 4.3 성터 관리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2,500만 원 가운데 960만 원을 유족회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이들로부터 보조금 96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채소와 화훼 농가에 지원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소와 화훼 농가 162농가 가운데 23농가가 목적 외로 집행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농가 가운데는 감귤 농가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키위 농가가 4군데, 블루베리 농가 3군데 순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